더 중요한 거죠. 성기영 교수는 네. 왜 오늘이 6.25인데 더군다나 6.25 날 레즈 우리한테 빨갱이가 데려가는 건지 도대체 왜 6.25에 우리한테 레즈를 소개했을까? 성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. 네,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라는 게 이제 하여튼 그 최고의 그 현대에서는 최고의 매체 중에 하나죠. 그러니까 요새 뭐 그 빠칭코가 상당히 인기가 되는데 그게 소설로 나올 때도 떴지만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드니까 영상물로 만드니까 더 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소설은 잘 안 읽어보고 되게 빠칭코 그 드라마를 보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영상 매체가 이제 지금 아직 가장 대표적인 그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뭐 삶이나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매체가 되었죠. 근데 이제 영화에서 중요한 게 꼭 이렇게 심각한 영화만 봐서는 안 되죠. 심각해서 여러 다양한 영화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범죄도시가 굉장히 인기를 끌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는 뭐 범죄도시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사회나 역사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던지는 그런 영화도 꼭 봐야 되는데 레즈가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죠. 근데 이제 이 영화도 사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화는 돈의 논리입니다. 철저히 자본의 논리예요. 그러니까 100억을 들여서 만들면 10억 들여서 만든 영화보다 10배 더, 최소한 10배 더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 영화도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든 영화인데 이걸 이제 워렌 비티가 그러니까 미국 영화계에서 가장 럭키 보이 중에 하나죠. 미국 영화계에서 가장해서 감독, 그러니까 제작자, 감독, 배우로 다 뭐 아카데미 영화상 받고 뭐 내쳤어요. 그러니까 아카데미 영화상 받은 게 중요한 건 아니죠.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카데미 영화상 받은 영화, 칸느 영화제에서 작품상 받은 영화에서도 형편없는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새 무슨 문화에 무슨 상 받으려고 영화 만들고 상 받으려고 무슨 그런 것들 이게 정말 저는 이건 정말 촌놈 근성이라고 봅니다.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이 영화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는데 당연히 성공을 했죠. 성공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와서 이런 걸 하는 게 우리 사무리 가족들이 중요한 게 저희들의 이런 뭐 저의 이 형편없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꼭 영화를 보셔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이걸 영화를 보시지 않고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하면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? 그러니까 뭐 아무리 멋있는 여자가 있다, 멋있는 남자가 있다. 근데 워렌 비티가 굉장히 잘생겼다더라. 그 워렌 비티나 뭐 이런 사람을 보지 않고 야 워렌 비티가 잘생겼대.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? 정말 시간 낭비죠. 그래서 꼭 이 영화를 보시는데 정말 보신다면은 어떤 분도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고 야 내가 왜 이런 영화를 지금이야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전설적인 미국의 전설적인 기자이면서 미국 최초의 공산주의자라고 볼셰비키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존 리드.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애들은 존을 되게 잭이라고 애칭을 부르거든요. 존 리드랑 루이스 브라이언트라는 그러니까 여성 기자가 되려고 했죠. 그 두 사람의 연애 이야기 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1910년대 미국에서 아주 급진적인 일단의 지식인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을 했어요. 여성이 선거권을 가져야 되고 결혼하고 섹스는 별개고 뭐 등등의 거였는데 거기에 또 하나 20세기 미국의 최대 극작가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유진 온이라고 아서 밀러랑 테네시 윌리엄스입니다. 근데 유진 유진 온일은 노벨상까지 탔어요. 나중이지만.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, 그러니까 존 리드랑 루이스 브라이언트랑 그 유진 온일의 삼각관계로도 유명한데,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러브 스토리입니다.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죠. 그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렇게 미국 사람 두 사람이 미국 사람 부부인데 그 한 사람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찾아서 밀항을 하고 여자가 밀항을 하고 쫓아가서 그걸 핀란드를 총해서 밀항을 하고 온갖 빙하지대를 건너가서 결국 나중에 만나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이 정도 우리가 뭐 지난번에 닥터 지바거에서 그런 러브 스토리 그거보다 더하죠. 이거는 미국에서 거기까지 밀항을 해서 갔으니까. 그래서 존 리드랑 루이스 브라이언트의 러브 스토리 그거를 우리 개인의 러브 스토리에서
정준호랑 어정이의 러브 스토리도 뭐 그렇게 극적인 상황은 없겠지만 또 뭐 모르죠. 그런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없습니다.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그 어 대표가 보다 그러더라고요. 저게 존 리드의 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루이스 브라이언트의 이야기일 수도 볼 수 있다. 이거는 1910년대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대단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한테 강점 당한 다음에 초기에 신여성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루이스 브라이언트나 이제 나중에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페미니스트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자유연애 이런 걸 주장하고 했어요.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정치 모임에도 가고. 근데 그런 거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루이스 브라이언트고, 원래 이 루이스 브라이언트가 치과의사랑 결혼했습니다. 근데 대학교 때도 굉장히 보수적인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교 때도 유명했대요. 그러니까 좀 뭐 나쁘게 보는 사람 저 환양년 이랬다는 거죠. 그 유명했다 치과의사랑 결혼하다가 그래서 그림 관계되는 글을 쓰다가 하다가 존 리드를 만났는데 존 리드는 당시에 1913년인가 멕시코 혁명을 취재해서 산초 빌라,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산초 비아인데 산초 빌라를 인터뷰한 거로 유명한 기자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뉴욕으로 건너가가지고 뉴욕의 그린치 빌리지라고 어떻게 보면 저 잡놈들이라고 이제 기득권 사람들을 보고 당시에 그러니까 전위적인 지식인들의 집단 공동체였어요. 그린치 빌리지라고. 이제 뉴욕이 나중에 그걸 받아서 지금도 뉴욕이 굉장히 그 선구적이고 전위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 최초의 모임 중에 하나가 그린치 빌리지였습니다. 그래서 그때 여성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을 말고 선거권 가져야 되고 섹스하고 결혼은 별개고 결혼해도 네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.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두 번째 관점이 페미니스트의 관점이고 마지막 관점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20세기 러시아 혁명, 1910년의 러시아 혁명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, 특히 미국인 중에서는 그 기자가 존 리드입니다.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을 미국인의 관점에서 봤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나 그런 면에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하고 이러니까 많은 그 환상이 깨졌지만 러시아 혁명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정말 그 뭐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거예요. 말만 하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. 네? 말만 하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곧 그 러시아 혁명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. 곧 그 공산주의 뷰로크라시인가 공산주의라고 볼 수도 없죠. 전체주의죠. 전체주의. 레닌도 그랬고 스탈린에서 더욱 강화돼서 스탈린 체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수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에 못지않아요. 좀 엄청납니다.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어쨌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반대론자들도 굉장히 난리를 쳤지만 찬성론자들도 굉장히 난리를 쳤어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다면은 국제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진영에서 러시아를 삥 둘러싸가지고 그 혁명 정부에서 공격을 시작해서 내전이 벌어진 거죠. 네? 그래서 미국도 거기 참전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고 그랬는데 미국은 군대를 보내진 않았죠. 근데 결국 이제 그 내전이 볼셰비키의 승리로 끝나서 혁명이 제대로 된 줄 알았더니 혁명이 처참한 수준으로 몰락하는데 존 리드가 그 몰락하기 시작한 것을 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. 그것도 그 바쿠로 여행 가는데 그 여행 가면 안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볼셰비키 입장에서는 존 리드는 완전히 선전물이에요. 그러니까 외국에 이런 미국인이 우리를 지지한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사인이 됐는데 세 가지 관점. 두 남녀의 러브 스토리. 정말 파란만장한 러브 스토리입니다. 파란만장한 러브 스토리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, 그 세 번째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. 그러니까 전쟁은 1차 세계대전, 2차 세계대전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 혁명의 어떤 그런 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. 왜냐면 존 리드가 그 러시아 혁명에 취재하러 갔다 와서 세계를 뒤흔든 열흘이라는 책을 썼어요. 네네. 세계를 뒤흔든 열흘이라는 책인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책을 외국에서 구입해서 국제부책에 갔더니 이건 금서라 그러더라고요. 보면 안 돼. 그러니까 제가 참
그런 이념이 정말 그런 이념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,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돈입니다. 근데 20세기 그 러시아 혁명 이후로 우리나라 6.25 혁명 그 전쟁까지 그때는 사람을 억압하는 게 이념이었거든요. 네, 사상. 네, 그런 것 같은 정난하게 볼 수 있는 기회라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대로 묶어서 영화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워렌 비티가 그러니까 헐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럭키보이죠. 그거 좀 나쁜 말로 하면 바람둥이인데 최고의 럭키보이인데 워렌 비티가 제작을 한번 크게 성공해서 돈을 번 돈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. 네. 내가 그거 아니도 얼마든지 영화를 만들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처럼 레드 콤플렉스,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하는. 알러지가 하는데 그거를 워렌 비티라고 할리우드 상업주의의 제일 핵심, 돈으로도 여자 관계로도 제일 핵심에 있는 인간이 그걸 만든 거야. 네. 저 순저 개자식인지 했더니 아니네? 이렇게 된 거죠. 네? 만들어냈어요. 그러니까 정말 할리우드 영화의 모든 그러니까 그런 면을 다 그런 사람이 워렌 비티가 그 지난번에 그 만든 제작해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걸 결심하고 이걸 만들었어요. 근데 정말 그 세 가지 요소,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, 페미니즘 운동, 러시아 혁명, 이걸 세 가지를 어울려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, 그걸 워렌 비티가 해냈습니다. 그래서 정말 흔치 않은 그 대작 중에 하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